글로벌 주식시장을 급등을 시켜왔던 유동성 자금이 마르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부터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슈 전부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이런 소식들이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현금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림은 미국 정부 부채입니다. 지금 약 28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22조로 더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림이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 자산입니다. 미국채를 미친듯이 이렇게 사주면서 그동안 시중에 유동성을 쫙쫙 공급해줬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 정부 국채를 사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물론 9월 이후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에는 통과를 하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있죠. 미 연준이 매달 매입해주던 미국 국채 매입량을 계속 줄이는 겁니다. 그만큼 달러를 덜 찍어내는 거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마르고요.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말은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더 많이 맡기니까 본격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시중 유동성이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채 한도를 더 늘려주고 난 이후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때 어쨌든 장기적으로도 유동성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재테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주가예요. 주가가 오르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나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누군가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는 겁니다. 돈을 풀면 기업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동차 한 대가 1000만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정부에서 통화량을 거의 2배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원은 예전에 1000만원의 가치가 아니죠. 자동차 한 대는 그대로 있는데 돈만 2배로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자동차의 가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뛰는 거, 이건 전부 다 이해를 하셨죠. 그럼 기본적으로 1000만원일 때 자동차의 원재료 값이 500만원이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500만원의 순이익을 남겼겠죠. 그럼 자동차 가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뛰고 원재료 가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이렇게 2배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은 얼마죠? 2000만원에서 원재료 1000만원을 뺐으니까 순이익은 10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돈을 2배로 찍어냈더니 기업의 순이익이 2배로 그냥 늘어버렸죠. 돈을 많이 풀어내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역시나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비싼 값에서 주식을 살 사람이 있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지면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한 2% 정도로 이렇게 잡고 요거보다 더 낮으면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를 더 높이려고 하고 이거보다 더 높으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더 낮추려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 미 연준이라는 이 독립된 기구는 물가를 잡는 본업에만 충실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진다 싶으면 지금처럼 뭐 시장하고 소통 하나도 안 하고 바로 기준금리를 막 1년에 2%씩 3%씩 막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기업들이 대출을 하고 있을 텐데 대출 이자가 크게 올라가니까 금융비용도 증가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대출로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되니까 빨리 매도를 하고 돈을 갚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던 사람들 다 죽으라는 거겠죠. 그래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금리가 올라가면 거의 1, 2년 내에 주시장이 폭락을 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소통이라는 걸 하죠. 금리를 올려서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빠진다 싶으면 나와가지고 우리 금리 천천히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르고 달래면서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이런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금리를 올린 2000년대 이후부터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2006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죠. 이 기간에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는데 하도 어르고 달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2배 가까이 올랐죠. 사실상 2006년 내에 한번 폭락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어르고 달래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주식시장도 더 심하게 올라가면서 버블이 커졌다가 아주 폭락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과연 얼마 정도까지 올렸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까? 그래서 발표한 게 바로 FED 모형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할게요. 매년 순이익 10억을 내는 회사가 있다 그럴게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뭔지는 다 아시죠? 매년 10억의 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억이다. 이 말은 순이익의 10배의 프리미엄을 주고 주가가 거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얼마죠? 내가 100억을 주고 이 기업을 통째로 매수했다. 그러면 매년 순이익이 10억씩 나니까 이익은 연 10%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중에 국채 10년물 금리가 11%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대 수익률 10%인 이 주식을 사겠습니까? 10년물 국채 11% 금리짜리 국채를 매수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니면 당연히 국채를 매수해요. 주가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정해진 이자와 원리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국채를 사는 거죠. 이게 바로 FED 모형의 골자입니다.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국채 금리를 비교를 해봤을 때 국채 금리가 만약에 더 높다 그러면은 주식에 있던 모든 자금이 채권으로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에 버블이 붕괴하고 폭락이 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지금 이 성명을 듣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게 궁금할 겁니다. 그럼 지금 어느 구간이냐? 그림 보시면 좀 아직 남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기준금리가 좀 더 빨리 오르고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지 못하고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뻥 하고 터집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채 수익률과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폭락이 왔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주식 전부 다 팔고 채권으로 갈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 주식시장에 폭락이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건 확률 게임이에요. 그림처럼 정상적인 상황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2배가 올라갈 때는 한 3년이나 또 뭐 4년 이상 걸릴 수도 있죠. 코로나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가 2배 올라가는 건 무지하게 힘들어요. 하지만 폭락한 이후에 내가 투자를 해서 2배가 올라가는 데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 연준도 그렇고 뭐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주니까 빨리 튀어오르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글로벌 시장에 돈줄이 마르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이 주가라는 것은 일단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 되고 더 비싼 가격에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는 거죠. 우선 당장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22조 300억 달러인데 정부의 부채가 28조죠. 6조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돈을 시중에 풀어줄 여력이 없어요. 미연준도 이건 마찬가지죠. 앞으로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도 인상하게 되면 역시나 시중에 풀던 유동성이 계속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이 오를 때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어진다. 그럼 남은 건 뭐다? 이 돈의 힘 때문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기업들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앞서서 말했지만 자동차 한 대를 팔았을 때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이 되면서 순이익도 1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이게 돈의 힘만으로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2대, 3대 파는 이게 실제적인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만 상승을 한다 이거죠. 기업의 실제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은 언제일까요? 업황이 개선될 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합니다. 한마디로 물건이 잘 팔릴 때 그때 업황이 개선된다는 건데 비슷한 업종의 모든 업체들이 매출이 증가한다. 그럼 이게 바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 뜻이고요. 이렇게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을 때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놓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황이 호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공급이 부족한 애들은 어디일까요? 공급 부족은 뭐 구조조정을 한 애들 또는 경쟁사 몇 군데가 망한 애들 이런 곳들이 바로 공급이 부족한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인 산업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선산업과 여행이 되겠죠. 지금 조선업과 같은 경우에는 2년치 도크가 꽉 차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배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도크라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 조선업 업황이 너무나 안 좋았잖아요. 그렇다고 놀면은 어떻게 되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니까 그냥 저가라도 뭔가 수주를 가져와서 도크를 일단 놀리지 말고 가득 채워 놓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라도 뽑아 먹자. 이렇게 저가 수주를 계속 해왔다 이겁니다. 이게 2년치가 꽉 차 있는데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흠슬라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물동량은 많은데 배가 부족한 거예요. 이걸 선봉량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조선업체들에다가 배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이미 도크가 꽉 차 있는 거죠. 이제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조선업 업황이 안 좋아서 저가 수주를 받다가 지금은 제발 배 좀 만들어주세요. 빨리빨리 안 될까요? 이러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선업체들은 이제 앞으로 받는 수주는 저가 수주를 할까요? 아니면은 뭐 후판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진이 남는 계약을 할까요? 당연히 지금부터 받는 모든 수주는 마진이 남는 이런 수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 정도 도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2년 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국면에 돌입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행 산업을 볼까요? 지금 우리가 여행을 아주 안 갈 수는 없죠. 지금 당장 델타 변이도 있고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못 가겠지만 백신 접종률이 뭐 거의 모든 국가가 100%에 달하고 그리고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그런다 싶으면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좀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지금 해외여행 다니고 싶어서 미치겠거든요. 그럼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여행업체들 그리고 LCC 등 이런 항공업체들 보시면
지금 1, 2 업체들도 인력 줄이고 구조조정되고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업체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업체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부 다 뭐 대부분 도산을 했겠죠. 이런 상황에 1, 2년 후에 사람들이 여행을 막 다니기 시작하면은 예약이 막 밀려들겠죠. 그런데 구조조정도 뼈아프게 했고 인력도 감축시켰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럼 당연히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런 말씀 드리고 나면 두 가지 질문이죠. 첫 번째, 내일 당장 바로 뭐 조선이나 여행 관련주들 전부 다 사?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업을 사란 말이냐, 콕 집어서 설명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먼저 첫 번째로 시장 점유율 1위부터 2위, 뭐 최소한 3위까지 이런 기업들을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도산한 이후에 그 남는 수주가 1, 2위 기업들로 거의 집중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들을 사야 되고, 매수의 타이밍은 언제가 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업황이 개선될 때, 즉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당장에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에 업황 사이클이 호조가 된 게 아니고 한 1, 2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수분들은 그냥 사놓고 느긋하게 1, 2년 기다리는데, 우리는 1, 2년 주가 안 가고 주가 오래 샀는데 떨어지고 그러면 열받죠. 한 달만 안 올라도, 아니 일주일만 안 올라도 벌써 욕하면서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출이 늘어날 때, 즉 업황이 개선될 때 그때 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고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죠. 이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미 연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돈을 찍어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거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기준금리 인상 이슈도 있죠. 이거 모두 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주가라는 건 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더 비싼 가격으로 사줄 사람들이 많을 때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동성이 감소한다, 이 말은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사야 되는데, 어떤 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 업황 사이클이 호조를 보일 때 수요가 많이 밀려드는데 공급이 부족한 이런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두 가지 산업 예시를 들어드렸고, 언제 매수를 하면 좋겠다,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설명까지 딱 드렸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자, 이게 오늘의 주요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